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드디어 25년 마지막 승부처인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미국장 개장 초반부터 시장 전체에 위험회피 사이렌이 울렸는데 잠잠하던 10년물 국제금리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기술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들은 힘 한 번 못 쓰고 무너졌는데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역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최근에 파죽 지사로 93,000달러대를 뚫을 것 같다며 10만 불 간다 했던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83,000달러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하루 만에 6%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탄 건데요. 보통 코인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공포심리 때문에 같이 주저앉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나스닥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얼마나 빠졌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버텼냐입니다. 비트코인이 6% 빠질 때 나스닥 하락폭은 고작 0.38%에 그쳤습니다. 지난주 내내 쉼없이 올랐던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건 하락이라기보다는 아주 건전한 숨고르기라고 생각합니다. 21선 이탈 후에 불과 3거래일 만에 다시 21선을 재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23,000포인트라는 아주 중요한 지지선 위에 이틀 연속 안착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상승을 위한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욱 재미난 현상이 보입니다. 바로 빅테크들끼리 눈치 싸움과 손바뀜인데 지난주 구글이 제미나이 3를 발표하면서 TPU 칩을 제공하는 브로드컴과 함께 날아올랐다면 어제는 구글이 한번 쉬어주고 애플과 엔비디아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대장주들끼리 서로 지수를 떠받치는 아주 건강한 상승장의 특징입니다. 특히 거시경제 환경에서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들 소식이 있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포함한 소식통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의장을 지명했으며 연준의장 발표가 빠르면 이번 주 12월 2일이나 3일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측 사이트 칼시를 보면은 케빈 에셋이 지명될 확률이 무려 7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철저한 비둘기파이자 성장 우선주의자입니다. 만약 헤셋이 지명된다면은 금리 인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용인하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소리입니다. 안 그래도 12월 1일부터 연준의 양적 긴축 QT가 종료가 되었고 12월 10일 FOMC 금리 인하 확률도 무려 87.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캐비넷의 지명 속보까지 터진다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산타랠리가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어땠을까요? 나스닥이 밀리고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와중에 테슬라는 430달러 선을 기가 막히게 지켜냈습니다. 떨어질 자리에서 안 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강력히 받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잘 버티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여전히 테슬라가 390달러에서 450달러 사이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못 뚫는 걸까요? 주가는 결국 실적의 거울이라는데 테슬라의 매출액 차트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23년부터 지금까지 테슬라의 연간 매출은 1000억 달러를 쉽게 못 뚫고 있습니다. 약 900억 달러 선에서 10개 분기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고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차는 더 많이 팔지만 차값이 싸니까 전체 매출액이 늘지 않는 것이죠. 보통 성장주가 매출 성장이 멈췄다 이러면 주가는 반토막이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테슬라가 400달러 위에서 버티는 이유, 아니 그걸 버티는 걸 넘어서 전고점을 노리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차 판매 매출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매출의 정체를 한 방에 뚫어버릴 질적인 변화, 즉 로보택시와 FSD가 가져올 소프트웨어 마진이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루한 매출 정체를 뚫어버릴 결정적인 트리거는 어디서 터질까요? 바로 어제 12월 1일에 그 신호탄이 유럽에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테슬라의 최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버전 14가 드디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배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지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의 좁은 2차선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 트럭이 앞을 막고 서 있는 영상인데요. 예전 버전 같으면 차가 멈춰서서 못 간다고 하고 경고음을 울렸을 겁니다. 그런데 버전 14는 다릅니다.
맞은편 차선을 쓱 보더니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고 아주 부드럽게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해버립니다. 이걸 본 유럽 사람들이 와우를 연발을 하고 있고, 이 까다로운 유럽 규제를 뚫고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것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는 완성형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전기차 이제 끝물 아니냐, 수요가 줄여서 테슬라 매출 안 느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의 미래인 노르웨이의 11월 판매 집계가 되었는데 그야말로 미친 숫자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1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6,210대를 팔아치웠고 시장 점유율이 31.2%입니다. 길 가는 세 차 중 3대 중 1대가 테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달 판매량 대비 825% 폭증한 수치입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국민 대부분이 전기차를 타는 성숙한 시장입니다. 그런데도 점유율이 30%가 넘었다? 이건 이제 대중들이 차를 살 거면 그냥 테슬라를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전기차 수요의 둔화, 적어도 테슬라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숫자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출 1,000억 달러의 벽, 이걸 물리적으로 뚫어낼 진짜 변기는 바로 FSD 라이선스 판매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약간 삐진 듯한 글을 올렸던 거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내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제안을 해봤고 경고도 해봤는데 아직 원하지 않는다 라고 글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FSD가 성공하고 로보택시가 무인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포드든 GM이든 결국 테슬라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도태되니까요. 그때 테슬라가 벌어들일 돈,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포드라는 회사가 딱 한 곳만 계약을 해서 포드가 파는 차의 약 25%인 100만 대만 테슬라의 FSD를 설치한다 치면 테슬라가 대당 로열티를 100만 원만 받아도 앉은 자리에서 매년 현금이 1조 원이 꽂힙니다. 이 1조 원이 왜 무섭냐면은 차를 만들어서 이 1조 원을 만들려면은 공장을 지어야 되고 재료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들죠. 그럼 거의 90%는 이런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선스 판매는 이미 만들어둔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기만 해주면 됩니다. 사실상 원가가 0원이죠. 즉 매출 1조 원이 그대로 순이익 1조 원이 되는 기적의 마진율 장사입니다. 지금 막혀있는 매출의 벽은 이 라이센스 하나면은 그냥 박살내고도 남습니다. 이런 흐름을 읽는 월가의 분석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TD코인의 분석가가 저번에 이어 이번에도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직접 타보고 응급차량과 공사장을 다 피하더라, 안전요원을 뺄 날이 머지않았다라면서 509달러의 목표 가격을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소식도 다시 한번 나왔는데, 테슬라가 하드웨어 4의 핵심인 카메라 센서를 소니 신형 모델로 바꾼다고 합니다. 경쟁사들이 수백만짜리 라이다를 달고 가격을 고민할 때 테슬라는 카메라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면서 압도적인 가성비로 기술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한다는 소식,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전히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이 보이는데, 바로 의심을 확신으로 증명해온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단지 비싼 골프카트 아니냐, 장난감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보란듯이 모델 S와 X를 내놓으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 그 다음에는 차는 만들 줄 알지만 대량 생산은 못할 거다,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 못해서 망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델 3가 등장하면서 모델 Y는 도요타를 제치고 전세계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1위가 됐습니다. 또 그들은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자율주행을 물고 늘어졌는데 자율주행은 사기다, 절대 해결을 못한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FSD 버전 14가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장,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로보택시는 이제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관론자들의 타깃은 마지막 하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로 향해 있습니다.
로봇 저게 걷기나 하겠냐,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멀었다, 이렇게 또 의심하고 비웃고 있죠. 하지만 감정을 빼고 냉정한 돈의 흐름을 보는 월가의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비관론자들이 비웃고 있는 동안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는데 204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3,0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게 끝이 아닙니다. 로봇의 눈이 되는 센서, 두뇌가 되는 AI 칩 시장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처럼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 공장에는 옵티머스가 이미 걸어다니면서 부품을 분류하고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곧 버전 3가 대중 앞에 공개될 예정이죠. 모건 스탠리가 말한 430조 시장,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 누굽니까? 바로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팀은 매번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월가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일론 머스크의 반대편에 베팅하지 마라. 이 말은 이번 로봇 시장에서도 똑같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도로 위에서는 FSD가, 공장에서는 옵티머스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명실상부 지구 최강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의 시선이 고작 이 지구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그의 최종 목적지는 세계 부자 1등이 아닙니다. 그의 눈은 항상 저 외의 붉은 행성인 화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내 인생을 바꿀 퀀텀 점프를 위해서라면 테슬라라는 든든한 버팀목 외에 25년도에 내 계좌를 폭발적으로 불려줄 가볍고 빠른 종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진짜 야망인 스페이스 X인데 기업 가치가 무려 500조 원, 그리고 삼성전자의 1.6배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일에서 우리는 그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죠. 그렇다고 손 놓고 구경만 할 겁니까? 진짜 고수들은 남들이 아쉽다 할 때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회를 잡습니다. 제가 구한 최신 보고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건 월가 세력들이 참고하는 우주투자 바이블인 스페이스 캐피털의 2025년 3분기 최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우뚝 솟은 초록색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번 3분기에만 우주산업, 그 중에서도 인프라 분야에서 무려 44억 달러, 약 6조 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난 5개 분기 중에 최고치인데 경기 침체다 뭐다 해도 로켓을 만들고 발사대를 짓는 이 기반 시설 쪽에서는 돈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국방이 성장을 주도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군 창설, 안보 강화 기조와 맞물려서 정부의 돈이 이 인프라 기업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이 우주 산업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눠 놨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인프라를 볼 건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스페이스 X가 있죠. 하지만 스페이스 X는 못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옆으로 보면은 로켓랩이 있습니다. 레드와이어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와 함께 우주 뼈대를 만드는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죠. 이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화려한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은 가고 실제로 로켓을 쏘고 부품을 납품하는 실적이 있는 기업에 돈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자료와 브라이스테크에 있는 밸류 체인들을 샅샅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이스 X의 로켓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아직 시장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숨겨진 저평가 부품주들을 찾아냈습니다. 테슬라가 10% 오를 때 이 가벼운 부품주들은 테슬라 이상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증권가나 월가에서도 우주항공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미 매집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입니다 라고 종목명을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제가 알려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이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이 꼬였다고 판단하면서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털어버리고 갑니다. 게다가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뉴스 하나, 로켓 발사 일정 하나에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격이 되는데, 이 섹터는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25년 테슬라와 함께 여러분의 계좌를 폭발시켜줄 스페이스 X 관련 히든 밸류체인 핵심 부품주,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하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우리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나오는 링크를 체크를 하시면은 신청서가 나옵니다. 신청서에 필요하신 내용 체크하시고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발송을 해드릴 것이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체크하시고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은 테슬라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시면서 스페이스 X 로켓이 발사될 때마다 가벼운 부품주들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좌의 나만의 일론 머스크의 ETF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5년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1년 수익률이 아직 마이너스이신 분 정말 많으실 건데,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우주항공 섹터 종목 하나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신 분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수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